안녕하십니까. 헌터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무니 노예분입니다. 오늘 퇴근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실물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 그다음에 리튬, 우라늄, 또 비철금속, 구리, 현류의 실물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원화는 내려가고 있고 달러 대비해서 원화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시 좀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 은, 금속, 우라늄 같은 실물 자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단기적인 매매 관점이 아니라 최근 3개월 동안의 글로벌 뉴스하고 가격 흐름을 좀 종합을 해보고 스터디를 해본 자료라서 이걸 방송용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원자재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 자산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리포트의 핵심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약해서 실물 자산의 구조적 전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와 하락이라는 이 현실을 사실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물가 자체는 이미 높은 단계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고, 그 결과 예금하고 현금, 단기채 실질 구매력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금은 다시 금, 은, 비철금속, 희소금속, 우라늄 같은 실물 자산으로 상당 부분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 은, 다음에 카파레스트, 다음에 리튬이나 이 희소금속들, 우라늄 쪽으로. 여기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이 흐름이 투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통화가치의 방어, 공급망 재편, 에너지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는 점에서 좀 특징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금이 이렇게 취약해졌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시죠. 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물가 상승률이 내려왔으니 이제는 괜찮은 게 아니냐. 사실은 이건 착시에 조금 가깝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을 뿐이지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김치찌개나 이런 것들 사 먹을 때 예전에는 6,000원에서 7,000원짜리 이런 김치찌개가 있었거든요.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쪽으로 가면. 근데 최근 전시대 나가면 전시 식사비가 12,000원에서 15,000원, 뭐 제일 적은 게 10,000원이고 15,000원으로, 그러니까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근데 실제로 유동화되어 있는 것들이나 이 실물 자산은 올라가지만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여기에서 사실 세금하고 인제 각종 비용까지 고려하면 현금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구매력이 줄어드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수익 추구에서 구매력 보존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매력 보존이라는 게 결국 이 변화가 가장 먼저 반영된 자산이 바로 금하고 은이죠. 자, 다음은 금하고 은의 가격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금하고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래 갖고 얘기하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제 금가격은 온스당 4,600에서 4,7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격대는 그 사상 최고치의 영역이죠. 그 1월 17일 날 제가 그 인터넷으로 잠깐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금 한 돈 팔 때는 80만 원 정도 하고 80만 5천 원이니까 실제로 살 때는 93만 8천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2026년인데 20년 전인 2005년에 이 한 돈이 5만 원이었고 그때도 5만 원 때문에 되게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년 동안 16배가 상승이 된 거죠. 퍼센테이지는 1600%입니다. 사실 금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우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여러 가지 전쟁이 터지고 있고 위험 자산에 대해서 회피 심리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화 자체에 대한 신뢰 우려가 있어요. 현금 자산들이 계속 이렇게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금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앙은행의
금매입이 2023년부터 기록하면 1,100톤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금은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라기보다는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이게 선택이 되는 대체 통화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은 지금 4,600불이고, 사실 노머니 노웨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건 금은 지금이 가장 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달러 배당을 받는 거 가지고 금 ETF에 투자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은 하고 있지 않은데 금이나 은 쪽, 특히 은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그 온수당 싸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역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은 또 이 금하고는 약간 틀리잖아요. 금은 대체 통화 역할을 하지만 은은 태양광하고 전자부품,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의 실제 산업 수요가 매우 강한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은은 금보다 더 큰 상승폭과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SLV 실버라는 ETF들을 한 주를 샀는데 저는 중간에 좀 더 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주 사놓고 좀 떨어지는 순간들을 기다려봤는데 안 올라가고 수익률 한 90% 정도 됩니다. 한 3개월 전에 산 것 같거든요, 지금. 좀 더 많이 샀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리하면 금은 통화 방어용 자산이고 은은 통화 방어용 플러스 산업 수요가 결합된 자산이에요. 그러면 금하고 은만 올랐느냐? 이제 기금속을 넘어서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속 중에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구리입니다. 카파리스트죠. 자, 다음은 비철 금속의 핵심 구리 한번 볼게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구리 가격은 LMA 기준으로 톤당 12,000에서 12,800에서 13,0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대죠. 사실 구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구리는 쓸 때가 굉장히 많은 금속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정설, 전기차, 재생에너지 전부 필요하거든요. 특히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수천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엔 그래서 카파 쪽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며칠 전에 다른 유튜브에서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아마존에서 본격적으로 구리를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또 필수적인 금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구리를 입도 선매하는 과정을 아마존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리는 단순하게 경기 민감 자산이 아니라 전기하고 AI 인프라 확장의 핵심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조적인 수요를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정책하고 공급망에 민감한 금속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리튬, 코발트, 히토리움. 리튬하고 코발트하고 히토류 이 같은 금속들은 수요보다는 사실 공급망하고 지정학이 가격을 좌우를 하죠. 최근에 리튬 가격 급등도 전기차의 판매 증가보다는 중국의 정책 변화, 공급 조정의 영향이 훨씬 컸습니다. 리튬을 다 생산 안 하려고 해요. 특히 그 중국 지방정부에서 한강오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리튬의 생산량을 조금 줄이면서 굉장히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리튬에서 REMX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코발트는 사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생산량의 75%에서 8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사실은 좀 지정학적으로 좀 불안한 나라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사실 지정학적으로 되게 리스크가 큰 데라서 이 전 세계 생산량의 75%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리스크의 프리미엄을 안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코발트는 인도네시아나 러시아에서 호주, 필리핀에서도 자재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건 콩고하고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들이 되게 높게 붙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히토류는 뭐 잘 알겠지만 중국의 중심 공급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중 간의 전쟁이나 이런 데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도 최근에 그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히토류도 수출하는 것 좀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일본이 괴로워하고 있죠. 히토류는 사실 풍력, 전기모터, 반도체, 국방산업 이게 전부 다 영향을 받는 데거든요. 공급 차단 시에 발생하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흐름이 집중되는 자산이
나옵니다. 우라늄인데요. 노예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금하고 은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금은 지금이 가장 싸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은 구리죠. 카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파보다 사실은 좀 집중성이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우라늄은 다른 금속하고 달리 현물 시장이 좋고 장기 계약 중심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농축 우라늄이기 때문에 2026년 1월 기준으로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당 한 85달러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일부 장기 계약은 이미 90달러에 근접한 거로 되어 있고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라고 하는데요. EIA에서 2025년 3분기에 미국의 우라늄 생산량은 35만 톤 파운드 정도를 했었는데 2분기 생산량이 45만 7천 파운드였거든요.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생산량이 한 45% 정도 급감을 했어요. 이게 미국 내 가동시설하고 이게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자체적으로 농축 우라늄하고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27억, 최근에 27억 달러를 카자흐스탄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체 나라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화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산 거죠. 구매를 한 건데 이 정도로 미국의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기록적으로 전력 수요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이게 노후에 교체되는 수요도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가 워낙 전력량을 많이 있는데 이게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로 커버리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또 원전은 아주 규제가 심한 사업이다 보니까 AI가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전력 사업이고 대체할 수 있는 전력망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형 SMR이나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죠. 이 우라늄의 장기 가격의 배경은 AI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전력 수요, 원전 재가동, 신규 원전 승인 확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의 제품입니다. 이 때문에 우라늄은 순수 통화했지는 않지만 전력 수요하고 정책 프레임이 결합된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올렸는데, 그래서 우라늄은 지금 전기화 시대의 석유라고 불려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물 자산은 모두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금은 통화해지고 은은 통화해지하고 산업 수요가 있고, 또 구리는 전기와 인프라, 또 우라늄은 에너지 안보 자산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런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미국 상장 ETF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상장을 한국에서 카피한 한국 상장이 있는데요. 그거는 투자자분들의 성향의 문제겠죠. 판단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은 SPDR 골드쉐어즈 GLG입니다. 실물 금 가격을 직접 추정하는 구조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화방어 수단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게 GLD, 다음에 금 채굴 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GLDX, 그리고 은은 간단해요. 저도 이 한 주밖에 못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SLV가 대표적입니다. 산업 수요가 강할 때 상승 탄력도 큽니다. 그리고 구리는 CPER 같은 선물 ETF나 COPX처럼 ETF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논문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카파와 우라늄은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금은 너무 급하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URA나 URNM 같은 우라늄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겠죠. 사실 이런 ETF들이 실물 보관 없이 이제 분산하고 유동성하고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결론을 좀 한번 잠깐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현금 시대 종말하고 실물 방어의 시작이라고 해놨는데, 맞습니다. 현금이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지금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일 리스크가 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금은 이 실물 자산은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사는 타이밍이나 파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번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잡기 시작하면 4, 5년씩 이렇게 훅 가거든요.
시간을 계속 이렇게 가는데 상승은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머물러기 때문에 특히 그 사는 타이밍과 파는 타이밍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현금은 더 이상 절대 안전자산은 아니다. 그래서 이 실질 구매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실물자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은, 금속, 우라늄은 각기 다른 이유이지만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실물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실물자산이 투자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물자산에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사실 통화 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하는 방어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물자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제가 보기에는 금하고 은은 상승분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카파 쪽, 특히 구리나 우라늄 쪽은 투자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0% 맞지 않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고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하시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사실 좀 관심을 가지고 실물자산에 대해서 특히 금, 은, 비출금속, 우라늄, 또 리튬 이런 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방송 내용을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지적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